안녕하세요. 대업에서 반도체 업종과 IT 산업 담당하고 있는 임주성입니다. 6월 25일 파두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영상을 업로드를 못했는데 일단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지금 많이 바쁜 상태다 보니까 준비할 시간도 부족했었고 특별한 또 이슈사항이 많이 없다 보니까 자료가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어제 영상은 좀 넘어갔었는데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뭐 일이 바빠서 이슈사항이 있을 때는 저녁 늦은 시간이라도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 하도록 꼭 약속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랑 같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무엇이냐면 제가 발로 한번 더 뛰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또 찾아보려고 하나 좀 준비를 했습니다. 뭐 거창한 거는 아니지만 현재 주주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이 파두 리스크, 사법 리스크 부분이 가장 큰 리스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도 이 관련된 내용이 소식이 없다 보니까 많은 주주분들이 답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뭐 법을 많이 아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련 부처나 뭐 직접 발로 뛰어서 뭐 직접 찾아가서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 있으면 직접 가서 확인을 해 볼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매일매일 진전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확인하는 과정 중에서 언론에서 내용이 나오면은 별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 부분이 막연히 기다릴 수는 또 없기 때문에 하루하루 좀 최선을 다해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아시는 내용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자료 찾는데 좀 참조할 수 있도록 할 거고 많은 응원 좀 해주시면은 제가 또 열심히 이렇게 정보를 찾는데 큰 힘이 되니까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제 파두 리포트 자료가 오늘 발표가 되었는데 레포트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은 좀 문제 소지가 될 수 있으니까 기사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추가적인 부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트 가격 좀 보면서 마무리를 할 텐데 일단은 관련된 뉴스 기사부터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NH투자증권에서 나온 레포트 자료인데 뭐 NH 관련된다라고 했을 때는 파도 이제 그 상장 주관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좀 약간 편파적인 내용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내용을 보면서 팩트 점검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수주 실적이 이제 반영이 될 거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 뭘까요? 이제 2분기 올해 6월달 마감이 되면 2분기가 마감이 될 거고 그 실적이 수주 최근에 나왔던 수주 부분이 실적이 반영이 되지 않겠냐 이런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5일이죠. 파두에 대해서 신규 수주 그다음에 고객사를 확보를 하면서 하반기부터 실적이 개선이 될 거라고 이렇게 전망을 했다라고 적혀져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파도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봤지만 주주총회 때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하반기에 실적이 이제 좀 성장세 부분들이 보이는 부분들이 가시화되어 가는 중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은 모듈 사업 수주 사업 수주 192억 원, 그 다음에 신규 고객사 컨트롤 수주 47억 원,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크게 사업군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두의 컨트롤러와 다른 회사의 SSD 제품을 합쳐서 완제품인 SSD로 만들어서 모듈 사업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컨트롤러만 판매하는 이런 사업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두 개 다 비슷한 수준이지만 사실상 매출액으로 봤을 때는 모듈 사업 부분들이 완제품이다 보니 곱하기 10한 거의 한 10배 정도 가격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다. 자, 그러는 의미에서 컨트롤러 수주가 10배를 했을 때의 규모와 모듈 사업 수주 부분을 비교를 해봤을 때는 사실상 이 컨트롤러 수주 부분이 좀 더 의미 있는 수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신규 고객사를 통해서
앞으로 초도 물량이다 보니까 중요한 매출처로 예상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제가 한 2번 정도 말씀드렸고, 그만큼 강조드린 이유는 중요해서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린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제 연구원 같은 경우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주 공급 시작일이 고려를 한다면 파도의 실적은 1분기를 저점으로 2분기부터 회복이 될 거고, 그렇다는 얘기는 하반기 때 좀 더 좋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시점은 하반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3분기보다는 4분기 연말 정도 때 계속해서 이런 성장성이나 시장성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뒤에 내용을 좀 더 살펴보자면, 여전히 산업에서는 인공지능, AI 쪽으로 투자가 최우선이지만 최근 다양한 곳에서 일반 서버 투자 확대에 대한 가능성도 보이기 시작했다. 주요 고객사의 투자도 하반기 회복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뭐 이 부분은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너무 희망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고객사들에 대한 움직임들을 조금 더 체크해 볼 필요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핵심 키워드를 뽑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낸드 업황의 개선은 분명한 긍정적인 요소, 그러니까 전방 산업에 대한 이런 개선되는 부분들이 되게 좋은 부분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요 고객사에 의미 있는 투자 재개가 필수적이다라는 부분이 강조를 했습니다. 전방 산업의 분위기 좋아지는 거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기 위해서는 고객사의 이런 수주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 하반기 파도 실적 방향성은 기존 주요 고객사 투자 재개가 핵심일 것이라고 했는데, 결국 메타의 일반 데이터 센터의 투자 부분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겠죠. 저는 이 부분 플러스 해서 신규 고객사 부분들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컨트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들을 좀 나열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 삼성전자가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 이 파두라는 기업, 그리고 외국적으로 이제 나가보면 실리콘 모션이라는 기업이 또 있고요. 그리고 마벨, 그다음에 파이슨,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5개 기업이 이제 컨트롤러의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하는 고사양이 요구되는 데이터 센터에 SSD 컨트롤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삼성이랑 파두 정도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파두의 기술력이라든지 경쟁력은 뭐 수없이 말했지만 경쟁력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벨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사업 철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경쟁사가 없어질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좀 파도 입장에서는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최근 AI 반도체에 집중하는 만큼 마벨에서는 이제 컨트롤러 사업에서는 좀 소극적인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조정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질적으로 요 20일 이동 평균선의 기준을 잡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래 꼬리를 달면서 20일 이동 평균선을 이제 터치를 하고 아래 꼬리를 다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20일 이동 평균선을 터치를 했는데, 이 부분은 뭐 제가 뭐 예상을 해서 잘 맞췄다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면은 20일 선을 터치를 하고 반등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거고, 확률적으로 얘기를 한 부분이니까 참조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렇게 아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 여기서 어느 정도 올랐다라고 생각을 해서 팔고 20일 선에서 다시 사면 되지 않겠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좀 또 마음처럼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해보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주가가 바로 또 날아가는 경우가 있었고,
만약에 이때 또 살려고 했는데 더 떨어질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횡보를 하다가 또 20일 그 뭐라 해야 될까요? 21선 터치를 하지 않고 횡보하다가 또 반등하는 경우가 있어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안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예상을 하고 대응을 하는 거지, 예측을 해서 뭔가 하겠다라는 방향성을 뭐 이렇게 했을 때는 항상 저는 좀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서 좀 투자 전략을 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봉은 지금 21선 터치를 했고 주봉 11선 같은 경우도 이격도를 많이 줄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까지는 오늘까지 해서 충분한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 다시 반등을 하느냐 아니면 이제 아래쪽으로 60일 이동 평균선까지 떨어지느냐, 이 갈림길에 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내일부터 해서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방향성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 와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 지금 일이 많이 바쁜 시점이라서 제가 간혹 이제 영상을 좀 놓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슈 사항이 있으면 제가 늦게라도 영상을 꼭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무 뭐 저녁 6시 전까지 영상이 없으면 너무 기다리지 마시고, 뭐 오늘은 특별하게 이슈 사항이 없겠구나라고 정도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 사법 리스크 관련돼서 제가 계속 발로 뛰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 또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많은 응원, 댓글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